자, 좌표 공간에서 원점 O가 있고 YZ 평면. 여러분 이제 이 공간에서 좌표축이 이제 서로 직교하는 게 세 개가 있잖아요. 이거 이제 이 세 개의 좌표축을 설정을 할 때 이제 문제 내기 나름입니다. 문제 그림을 그리기 나름인데 많은 경우에 이 지면 혹은 칠판을 YZ 평면으로 많이 나타내고 요것을 이제 사실은 수직이니까 X축이 이쪽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비스듬하게 그립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정류면체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리는 것처럼, 겨냥도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고, 그래서 이 YZ 평면상에 0,1,1이 있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X축을 무시하면은 Y 값이 1이고 Z 값이 1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여기 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XY 평면상에 A, B, 0. 그러니까 지금 A 값, B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점 P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그냥 XY 평면에 있다 그뿐입니다. XY 평면에 있다. 그런 상황이고, 이때 점 P가 원점 O와 다를 때, 그러니까 이제 XY 평면에 있긴 있는데 P가 O는 아니다. 원점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이때 삼각형 AOP의 넓이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삼각형 AOP의 넓이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 점 P의 모임을 이루는 도형,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점 P의 모임을 이루는 도형.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O는 당연히 정점이고 A 정점인데 P는 정해진 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요건만 충족하면 돼요. 요 삼각형의 넓이가 1이기만 하면은 다 해당 사항이 돼. 그냥 이런 얘기죠. 지금 P가 뭐 그렇다고 이제 공간상의 임의의 점은 아니고요. 공간상의 임의의 점은 아니고 XY 평면에 있어야 한다는 그 제약밖에 없습니다. XY 평면에 있는 어떤 점이 됐든지 AOP의 넓이가 1이 되게끔 해주는 P, XY 평면 위에 있는 P, 그것들은 모조리 다 긁어모은 것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P의 모임이 이룬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P에 대한 제약 조건은 첫째, XY 평면에 있다. 둘째, 삼각형의 넓이가 1이다. 그 조건뿐입니다. 그럼 이 정체가 뭐겠느냐 도대체. 이걸 파악해야 되고, 자,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점 A를 지나고 직선 OA의 수직인 평면. 피곤해지네. 이 직선 OA의 수직인 평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걸 A라고 했네. A라고 하고, 이제 그때 뭘 하라고 그랬냐면, 이 도형 F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 여러분, 정사형에서는 항상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도형을 어떤 평면으로 수직으로 떨어뜨린 결과물. 그러니까 이게 도형이 있다면 도형이 있어. 어떤 도형이 있어. 이 도형이 있으면은 이것을 수직으로 떨어뜨린 결과물. 그래서 문법이 이거는 어떤 도형의 어떤 평면으로의 정사형, 그러면은 이 도형을 그 평면으로 수직으로 떨어뜨린 결과물이라는 것. 항상 이렇게 씁니다. 말을. 문법입니다. 이렇게 어떤 도형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 이렇게. 그러면 이 도형을 요 평면으로 수직으로 떨어뜨린 결과물이다. 되겠죠? 요걸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야 됩니다. 이것만 특별히. 다른 것은 직관으로 얘기하는데 요 말은 알아먹어야 돼. 그래서 이 도형을 평면 A로 수직으로 떨어뜨린 그 결과물의 넓이를 구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도형 F의 넓이를 구하라는 게 있고, 이 이제 문제를 순서를 이렇게 한 이유는 오히려 이게 더 쉬운 모양이지. 예? 이 도형 F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는 그 순서보다 정사형의 넓이가 더 쉬우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거꾸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원래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가 1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 삼각형은 뭐가 되냐면 P가 XY 평면에서 어디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니까 요 삼각형을 포함하는 평면도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이 삼각형이 들어있는 평면. 그런 것인데 어찌됐건 요 삼각형의 넓이가 1이 돼야 돼. 그러면 삼각형 넓이 또 나왔네. 진짜 삼각형 넓이는 여기저기 계속 나오네요.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접근할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요 길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요 길이. 그죠? 얼마? 당연히 루트. 요 길이는 OA의 길이는 루트로 정해지는 것이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가 1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OA로부터 P까지의 수직거리 혹은 P에서 OA에 내린 수선의 길이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루트 2가 돼야만 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이 OA로부터 수직거리가 P인 어떤 점이든지 삼각형 넓이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삼각형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한 거예요? 2분의 1 밑변 높이로 접근한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됐던 것은 요 길이를 알았기 때문이죠. 근데 요 각도 생각하면 깝깝하고 요 높이가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루트 2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P가 XY 평면 위에 있어야 한다는 제약 조건을 버리고 생각하죠. 그 제약 조건을 버리고 만약에 P가 공간상의 어느 점이든지 가능하다. 단 삼각형의 넓이가 1이 되기만 하면 된다. 다시 한번. 지금 제약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삼각형의 넓이 1이다. XY 평면에 있다. 근데 XY 평면에 있다는 것은 일단 제약 조건을 제끼고 삼각형 넓이가 1이라는 것만 생각하죠. 삼각형 넓이가 1이라는 것만 생각하면은 요 OA라는 정해진 선분으로부터 수직거리가 루트 2가 되면 됩니다. 그런 P의 집합 혹은 P의 자취 그런 P의 집합 뭐겠어요? 이 OA로부터 자 OA 정해진 OA 자 OA라고 하죠. 이 OA 얘로부터 이게 지금 입체인데 직선이라고 가정하고 여기 OA입니다. 이 OA로부터 거리가 수직거리가 루트 2가 되는 모든 점들의 집합 뭐겠어요? 원기둥. 되나요? 원기둥. 원기둥입니다. 원기둥.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마이크를 들고 있어가지고 안 되네. 자, 여기 있으면 이런 원기둥. 되겠죠? 이런 원기둥이 합니다. 요 직선으로부터 수직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원기둥.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P가 XY 평면에 있다는 제약 조건을 버리고 생각해 보면은 OA로부터 루트 2 거리가 수직거리가 루트 2 그리고 여러분 둔각삼각형에도 상관없으니까 결국 직선 OA로부터 수직거리가 루트 2인 모든 점들이 그런 모든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OAP의 넓이는 1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껴놨던 제약 조건 두 번째 제약 조건 뭐 XY 평면에 있어야 된다. 그럼 뭐겠어요? 그거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P의 집합이라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이 원기둥을 XY 평면으로 잘랐을 때 그 단면이 바로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점 P들의 집합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만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 셈이고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직관력을 좀 동원하되 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점 P가 갖춰야 될 요건이 두 가지가 있구나. 삼각형 넓이 1, XY 평면이 있다는 것. 근데 우리 이제 기하를 선택 안 했으면 이걸 한꺼번에 생각하기 힘드니까 하나씩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원기둥이라는 걸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OA를 중심축으로 하는 그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이제 이 A 쪽으로 O 쪽으로 무한히 펼쳐져 있는 무한히 뻗어 있는 그 원기둥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무한 원기둥. 걔를 XY 평으로 딱 자르면 단면이 생기는 거죠. 비스듬하게. 네. 그 단면은 뭐가 되죠? 타원이 되는데 이제 지금 그 논의를 하자는 건 아니고 어쨌든 원은 아니겠죠, 여러분. 이게 좀 찌그러진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원기둥 이렇게 생긴 원기둥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수평에 잘랐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직원기둥을 비스듬하게 잘랐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XY 평에 생기는 것이 될 텐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도형 F 뭐였죠? XY 평면에 있는 P의 자취였죠. 이 원기둥 OA로부터 수직거리가 루트 2가 되는 원기둥을 XY 평면으로 짠 단면 그 단면상에 이제 P의 자취가 위치하고 있을 텐데 그 P의 자취를 평면 A 위로 수직으로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평면 A가 뭐지? 평면 A가 뭐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어디 갔어? 평면 A 여기 있네.
네, 여기 가까운 데 있었네. 자, 점 A를 지나고 직선 OA의 수직인 평면. 봅시다, 여러분. 점 A를 지나고 직선 OA의 수직인 평면 뭐하고 똑같아? 이 원기둥의 밑면과 평행한 겁니다. 밑면. 물론 이 무한한 원기둥이긴 한데 지공기둥의 밑면이 존재하는 바로 그 밑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 OA 이 원기둥의 중심축이었잖아요. 이 중심축의 수직인 겁니다. 중심축 수직인 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하고 똑같은 것이죠. 자, 원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기둥이 OA가 있으면 OA를 중심축으로 하는 이런 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원. 그리고 요게 쭉 이동해간 원 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입니다. 되겠죠? 요거란 말이야. 얘가 어떻게 했어? XY 평면을 우리 눈으로 보기에 수평면으로 이렇게 싹둑 잘랐단 말이야. 싹둑 잘라면은 이게 바로 P의 자체입니다. XY 평면으로 싹둑 잘랐을 때. 되겠죠? 그럼 이거 어떤 애야? 이게 도형 F야. P의 자치. 도형 F를 OA의 수직인 평면으로 정상을 한단 말이야. 그 결과 뭐겠어요? 원이죠. 바로 이 원기둥의 밑면 사이즈하고 똑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직원기둥 이렇게 있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인 이런 직원기둥이 있을 때 얘를 이런 평면으로 잘랐단 말이에요. 이런 평면으로. 이런 평면으로 잘랐는데 얘를 이 밑면으로 수직으로 떨어뜨리면 그 결과물 뭐예요? 그냥 이 원입니다. 원. 밑면을 이루고 있는 원. 되겠죠? 이 정도. 사실은 상황만 이해하면은 뭐 계산도 뭐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직으로 떨어뜨린 결과물이니까 이 지공기둥의 밑면의 넓이하고 똑같은 여기 이 밑면의 넓이하고 똑같은 상황이 돼가지고 얼마? 파이 r 제곱하니까 2파이가 일단 첫째 소문항의 답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2파이 나오겠고 자 그다음 요걸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이 P의 자취가 이제 하나의 폐곡선을 이루게 되는데 타원을 이루게 되는데 그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뭘 알아야 되네? 여러분이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요 평면과 요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그것을 여러분 이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니까 두 평면, 이면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이면각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문제에 이면각이 나오면은 이게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자 봅시다. 보세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두 평면이 이루는 이면각의 크기를 파악했다 치면 요 넓이 P의 자취죠. 도형 F죠. 도형 F와 지금 이제 그 정사형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 둘의 관계는 뭐겠어요? 자, 요 넓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은 요 넓이로 쫄아드는 거고. 그러면 요 넓이를 가지고 요 원래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게 2번 문제니까. 우리가 여기 세타를 알아가지고 코사인 세타 값을 알게 되면은 1번에서 구한 넓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코사인 세타로 나눠줘야 됩니다. 더 커지니까. 그래서 요 1번에서 구한 넓이 2파이였죠. 거기에다가 코사인 세타의 역수를 곱해줘야 2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 그거 파악하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요 관계 우리 아까 그 뭐였어요? 태양광선의 수직인 스크린에 맺힌 상의 넓이에 비춰서 지면에 태양광선의 수직으로 가는 것이 지면의 수직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역수를 곱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더 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게 더 작아진다고 생각하면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고 이게 더 작아지는 게 아니네? 더 커지는 상황이네? 그러면 코사인 세타의 역수를 곱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셔도 되죠. 우리가 뭐 왜 그런다 근거는 설명할 필요는 없거든. 식만 정확히 써주면 되거든.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남은 문제는 뭐예요? 남은 문제는 요 P의 자취 도형 F하고 그 원기둥의 밑면의 역할을 하는 요거하고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막연하네. 그러니까 무슨 평면을 어떤 평면이 이루는가? 여기 OA의 수직인 평면하고 XY 평면하고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근데 여러분 이 정도는 또 직관으로 후려쳐버릴 수도 있겠는데 직관으로 후려쳐지면은 괜찮아요. 그냥 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 얼마이므로 어떻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거든.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OA가 지금 YZ 평면상에서 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되는 것이니까
자, 여기에 수직인 평면이 XY 평면을 이루는 각이 얼마? 45도라고 여러분 바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직관을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직관적으로 당연히 45도겠네. 좋습니다. 괜찮고 이것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더 확인해 보자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 두 평면이 이루는 이면각의 크기,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보세요. 요 알파라는 평면이 있습니다. 알파라는 평면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기에 베타라는 평면이 있으면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요 각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직접 측정하기 힘들면 어떻게 더 할 수 있냐면은 이 두 평면의 자 일단 이 한 평면의 수직인 직선 또 한 평면의 수직인 직선 그래서 두 평면의 각각 수직인 직선끼리 이루는 각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겁니다 여러분. 다시 요 평면과 요 평면이 이루는 이면각형이라는 것은 요 평면의 수직인 직선과 요 평면의 수직인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은 OA의 수직인 평면과 그러니까 요 평면 OA의 수직인 평면과 XY 평면의 이루는 이면각형이라는 것은 요 평면의 수직인 직선은 바로 OA입니다. 그 다음에 XY 평면의 수직인 직선은 뭐? Z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었던 그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는 것은 요 OA와 Z축이 이루는 각의 크기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45도 이렇게 생각해서 45도가 나오는 것이죠. 알겠죠? 기하 선택한 학생들은 이걸 뭐라고 하죠? 법선 벡터라고 하는 법선 벡터. 수직. 그 어떤 평면의 수직인 것이니까. 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45도가 나오는 것이니까 이제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 2파이보다 더 커지는 상황인 거니까 도형의 F의 넓이라는 것은 루트 1을 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은 루트 2분의 1로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 루트 2파이 이게 두 번째 소문항의 답이 되는 것이죠. 되겠죠? 모의 논술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